안녕하십니까. 경영학 박사 정창관입니다. 2013년 5월호 HBR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소개해드려서 여러분들한테 좀 호기심을 좀 유발시키려고 이런 자료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제 소개 목적은 뭐냐면 제가 드리는 이 내용을 들으시고 읽어보고 싶다, 한번 좀 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글로벌 수준의 수준의 경영 담론을 좀 자주 우리가 그래서 토론하고 회자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내용을 좀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자, 이번 주제 커버 스토리 Turn a great idea into a great business.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창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오른쪽 편집장이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에 불었던 인터넷 거품 경기를 기억나실 겁니다. 고객과는 상관없이 주식 상장하는 게임을 하면서 머니게임을 즐기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창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커버 스토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5가지 논문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제가 바로 entrepreneurship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적어도 이 HBR 커버 스토리에서는 창업 정신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런 창업 정신에 관련된 커버 스토리에 5개 논문을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부담스럽죠. 얼굴 가득하게, 가뜩이나 얼굴 큰 사람이 화면 가득하게, 지면 가득하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넷스케이프를 개발해가지고 일약스타가 된 사람이죠. 18개월 만에 주식 상장해서 아주 정말 떼부자가 된 사람인데, 그런 그 벤처기업의 스타가 이제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이제 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을 이제 하버드 편집장 직접 인터뷰한 거죠. 그 마크 안드레센, 마크 안드레센은 그 최근에 미국 IT 업계는 불황이다, 애플의 팀 쿡은 무산일주의다 등의 쓴소리를 하는 유명한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벤처 창업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데자뷰를 좀 이루고 있는데요. Innovation the Class Trap이라는 이 The 10 Must Read 시리즈에 있는 이 논문하고 바로 좀 연결이 좀 됩니다. 이 칸터 교수가 지적한 혁신을 하려 하다 보면 잘 걸리는 트랩, 이 덫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블록버스터, 그러니까 대박 칠 상품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전략을 하다 보면 이 덫에 걸린다 이거죠. 이 혁신의 덫에 걸리는데 이 내용하고 좀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번 커버 스토리에서 얘기한 논문 중에 핵심 논문입니다. 이게 Lean Startup Change Everything. 그러니까 Lean, 도요타가 얘기하는 그 Lean 프로덕션 시스템을 바로 창업 정신하고도 연결시켜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대박 상품만 생각하지 말고 소비자,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요 목차를 보면 The fallacy of a perfect business plan. 너무 비즈니스 플랜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는 얘기고요. Stealth mode declining popularity. 이 얘기는 뭐냐? 창고에서 아주 비밀스럽게 만들어서 짜장 그렇게 내보내려고 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근데 이 논문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바로 이 표입니다. 사실 이제 이 논문 내용과 상관없이 이 표만 가지고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것은 굉장히 그 고액의 컨설턴트가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이 무기입니다. 어떤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사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체크리스트, 비용 구조가 어떻게 되십니까?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시나요? 파트너는 어떻게 관리하시고요? 키 리소스는 뭐고요? 어떤 소비자의 소구점이 있나요? 밸류 프로포지션은 뭔가요? 어떤 타겟 고객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아주 중요한 체크리스트죠.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간에 이 체크리스트를 염두에 두시면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또 이렇게 바로 이제 린 창업, 린 방식의 창업이 어떤 전략을 보여주느냐, 이런 식으로 좀 피드백을 이루고 있죠. 다시 돌아오고, 즉 고객과 시장과 끊임없는 대화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과 린 방식의 차이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포인트가 퀵, 빨리빨리, 그 다음에 리스판시브, 고객과 반응해서 리스판스 해야 된다. 굉장히 이 피드백 구조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또 다음 논문, 이 창업자들이 왜 실패를 하느냐, 이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눈에 또 들어오는 게 바로 이 표죠. Entrepreneur Friendly Sales Model. 물건 팔아야 되는데 어떤 물건 파느냐. 정말 빅 아이디어를 가지고 빅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고객과 대화하면서 어떤 것은 포기도 하고, 어떤 것은 더 개발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논문은요, 벤처 캐피탈리스트에 대한 너무 환상을 갖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체크리스트로 한 9개의 체크리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벤처 창업가와 를 잘 다루는 방법이죠. 벤처 창업가를 잘 다루는 방법. 또 아무래도 자금이 필요할 테니까요. 요 정도가 이번 커버 스토리의 핵심을 이룬 논문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부터는 이 HBR 5월호에 실려 있는 다른 논문들, 소소하게 재미를 주는 다른 논문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논문은 좀 굉장히 저를 화나게 만드는 논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인즉슨 CEO의 시그니처, 사인의 크기에 따라서 기업의 성과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말 되나요? 이 논문을 좀 소개하기 전에 이거를 좀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자, 어떤 지역의 내용을 보니, 어떤 지역의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아이스크림 판매가 올라가면 싸움, 범죄도 올라가고요. 건수도 올라가고, 아이스크림 판매가 줄어드니까 싸움과 범죄가 줄어들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데이터를 돌리니까 다 맞아요. 항상 같이 가요. 아이스크림 판매와 싸움, 범죄가. 빅데이터를 돌렸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싸움을 줄이기 위해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판매를 줄여야 되겠습니까? 이건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왜 싸움이 발생했냐 이거죠. 아이스크림이 원인이 아니라 기온이 원인이죠. 기온 때문에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그래서 싸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싸움이나 또는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기온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자칫 현상 가지고만 얘기하다 보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상관관계를 생각하지 마시고 인과관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논문을 보십시오. 그런 시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기업의 성과하고 CEO의 서명하고 이 상관관계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원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HBR 편집자가 물어보죠. 이 내용 여기 보면 물어봅니다. 모든 기업한테 적용될 수 있냐 하니까 대답이 뭐냐면 좀 궁색해요. 확신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발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신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네요. 자, 다른 논문입니다. 이것은 오른쪽에 보시면 사무실 배치는 일단 그 나라의 문화에 맞춰서 사무실 배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중국에 따라서, 러시아에 따라서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즉 또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현지 법인들의 책상 배치는 또 다 그 문화의 속성에 맞춰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책상 배치, 사무실 배치보다 더 재미있는 게 이 가운데 있는 표입니다. 여러 나라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모로코, 인도,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 미국, 네덜란드, 독일, 영국.
아, 각각의 나라들이 다 어떤 문화적인 속성을 갖고 있냐를 다 다르죠. 같은 아시아에도 다 다르고 유럽도 다 다르고 서양도 다 다릅니다. 예, 그 특성을 우리가 아주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제공하고 있죠. 예컨대 뭐 독재적이냐 아니냐, 뭐 개인주의적이냐 아니냐, 뭐 남성 중심주의냐 아니냐, 뭐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냐 아니면 안정 추구형이냐, 그다음에 단기적인 관점이냐 장기적인 관점이냐, 로우 컨텍스트냐 뭐 하이 컨텍스트냐. 이것이 주는 시사점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 바로 현지 법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화적인 속성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서 반영할 것이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논문입니다. 예, 이 가업 승계를 염두에 두는 사람들한테는 다 꼭 봐야 할 논문인데요. 이 메리어트 회장이 메리어트 회장이 그 자식들이 몇 명 있는데 다 가업 승계를 염두에 두고 이 승계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승계 수업을 받고 있는데 그런 승계 수업을 착실히 받고 있는 혈육에게 가업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The first non-family CEO. 어떤 내용일지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논문은 빅 아이디어에서 항상 HBR에서는 이렇게 빅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제 소개하는 섹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혁신 전략이 어때야 되겠느냐라는 소개한 내용입니다. 왠지 저는 좀 와닿진 않는데요. 한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 눈에 확 들어온 논문이 바로 이겁니다. 예, Living in the Futures. 이 시나리오 기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기법. 시나리오 플레잉, 뭐 시나리오 베이스드 스트래티지 여러 가지 형태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1972년 70년대 초와 70년대 하반기에 이 오일 쇼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많은 경영 전략가들이, 컨설턴트들이, 기업들이 많이 혼란에 빠졌었는데 그때 나왔던 기법이 바로 시나리오 플래닝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구사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로얄 더치 쉘 회사고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 로얄 더치 쉘에서 했었던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이 지금도 유효하다. 지금도 버전업 되면서 발전되어 왔다. 그런 것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시나리오 플래닝에 대한 기본 철학, 핵심이 뭐냐. 그걸 또 소개하고 있는데 미래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되는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를 좀 계속 생각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의 우리의 기업 습관을 바꾸자는 거예요. 현재의 습관. 따라서 이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은 이 기업 전략뿐만 아니라 셀프 리더십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논문입니다. 예, 꽤 도발적이죠. 예, 창의력이 샘솟는 사무 공간을 만드는 방법. 재밌지 않습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 논문입니다. 예, 최근 들어서 HBR에서는 그 이머징 마켓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시리즈로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랍 경제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랄만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죠. 딱 봐도 이 미국의 뭐 인당 GDP 인당 GDP 비교를 보시도 미국의 거의 배가 되는 나라도 있고요. 그죠? 조그만 나라지만 카타르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배 이상의 GDP를 갖고 있는데 이런 아랍 경제권을 묶어보면 세계 8대 경제 규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8대. 예. 근데 이 국가가 좀 아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바로 이 표에 있습니다. 수요 피라미드, 상위, 중산층, 그 다음에 빈민층 이렇게 구분될 수 있겠잖아요. 예, 바트마 피라미드 이끌고 있는데 요 가운데 중산층을 보십시오. 예, 중산층이 뭐 70%가 있고요. 뭐 60%, 50% 어마어마한 거죠. 이 중산층이 갖고 있는 구매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아랍 경제권을 공략할 것인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인데요. HBR에서는 항상 맨 마지막 섹션에 이 케이스 스터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건 픽션으로 어떤 스토리 형태로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제목이 통제가 되지 않은 핵심 인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통제가 되지 않은 핵심 인재. 모든 CEO들은, 모든 리더들은 항상 고민하는 내용들이죠. 자, 어떤 내용일지 한번 나중에 보시도록 하시죠. 자, 어떻게 간단하게나마 제가 5월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서 보시고, 저도 역시 이 내용들 일부분을 어떤 형태든지 간에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